내비게이션에 기록된 살인의 여정,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숨은 악마.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 플로리다주 보니타 스프링스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911 신고 전화가 울려 퍼졌다. 신고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페트라이티스, 직업은 의사였다. 저는 지금 친구 집에 와 있습니다. 친구가 집을 비워서 아내가 괜찮은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녀가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옆에는 망치가 있고 머리 뒤쪽을 맞은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참혹했다. 집주인은 46세의 의사, 테레사 시버스. 그녀는 주방 바닥에 엎드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지갑은 근처 의자 위에 열린 채 놓여 있었고 집 안으로 통하는 연문은 강제로 열리는 적이 선명했다. 차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뒤진 흔적이 역력한 여행 가방이 나뒹굴고 있었다. 마치 강도가 침입한 듯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찰은 테레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 바로 안쪽에서 기습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망치로 무려 17차례나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의 잔혹함은 베테랑 수사관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초기 수사는 강도살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행하게도 테레사가 도둑이 집을 터는 순간에 귀가하여 변을 당했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벽에 부딪혔다. 집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달러와 여러 자루의 총기 컬렉션 등 고가의 귀중품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 감식팀은 범인이 남겼을 법한 지문이나 DNA 조각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듯했다. 수사관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미스터리는 바로 집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테레사의 남편 마크 시버스의 어머니 보니 시버스는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주말 동안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집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토요일인 6월 27일 저녁에 집을 나서며 분명히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8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집에 왔을 때 보안 시스템은 꺼져 있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아들 마크에게 알렸다. 하지만 마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경찰의 기술 분석 결과는 달랐다. 누군가가 테레사가 살해된 바로 그날인 28일 일요일 오전 6시 9분 의료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내가 살해당했을 때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상은 남편이다. 하지만 마크 시버스에게는 완벽하다 못해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각 그는 두 딸과 함께 수백 마일 떨어진 뉴욕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테레사는 다음 날 진료 예약 때문에 가족 휴가를 중단하고 28일 밤늦게 홀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테레사의 가족과 지인들은 마크가 아내를 숭배할 정도로 헌신적인 남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부는 보니타 스프링스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했다. 아내 테레사가 환자 진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동안 남편 마크는 간호사로서 병원 경영과 두 딸의 양육을 도맡았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병원 일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소행일 수도, 혹은 테레사가 10대 미혼모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통해 만났던 누군가의 원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경찰은 다시 마크를 불러 다른 용의자가 될 만한 인물이 없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마크는 신문실에서 비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테레사를 해치고 싶어 했는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어 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수사관의 압박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부부가 가끔 파트너 스와핑을 하는 개방형 결혼 관계였다고 실토했다.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자 그가 다른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찍은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이미지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마크는 수사관들과의 대화 내내 극도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흐느껴 울고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신문실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죽은 아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 테레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함께 돌아왔더라면.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수사관들의 눈에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연기처럼 보였다. 이웃 주민들은 부부가 자주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마크가 이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는 상태였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멀리 일리노이주의 한 경찰서에서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로즈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로즈의 증언은 놀라웠다. 그녀는 테레사가 살해된 그 주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새 사위인 커티스 웨인 나이트가 친구의 긴급한 IT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플로리다에 가 있다는 것이었다. 미주리주에 사는 커티스는 주말 내내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이 그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고 한다. 당시 로즈는 그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커티스가 마크 시버스의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라는 사실과 바로 그 주말에 테레사가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직감적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수사관들은 즉시 커티스를 찾아갔다. 그는 해당 주말 내내 미주리주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내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은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언했다. 수사관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마약 전과가 있는 커티스와 마크의 외모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머리를 밀고 비슷한 모양의 수염을 길렀으며 안경을 쓰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었다. 누군가 어두운 곳에서 커티스를 본다면 마크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수사관들은 커티스가 그 주말에 렌트했던 차량을 수색했고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차량에 장착된 GPS 내비게이션 장치였다. 범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기록을 삭제했지만 법의학 기술팀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복원된 데이터는 한편의 끔찍한 범죄 로드무비와 같았다. GPS 기록은 미주리주에서 시작하여 플로리다주 보니타 스프링스로 향하는 명확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다.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커티스는 미주리주에서 렌터카를 몰고 그의 친구이자 역시 전과 기록이 있는 지미 레이 로저스를 태웠다. GPS에 목적지가 입력되었고 두 남자는 1,700km가 넘는 거리를 17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 보니타 스프링스로 향했다. 이동 중에 커티스는 태연하게 한 레스토랑에 대한 온라인 리뷰를 남기기까지 했다. 수사관들은 두 용의자가 28일 일요일 오전 6시경 시버스 부부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했다. GPS 기록은 정확히 그 시각에 그들의 차가 집 근처에 머물렀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들이 집에 침입하여 마크에게서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뒤 일단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GPS에 입력된 다음 목적지는 월마트였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월마트 매장의 CCTV 영상에는 커티스와 지미가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태연하게 쇼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이 구입한 물품 목록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했다. 쓰레기 봉투, 물티슈, 검은색 수건, 검은색 신발, 그리고 자물쇠를 따는 도구 세트.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위한 준비물이었다. 쇼핑을 마친 후 GPS는 그들이 인근 해변으로 이동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커티스와 지미는 다시 시버스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테레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몇 시간이고 숨어 기다렸다. 결정적인 증언은 지미의 여자친구 테일러 쇼메이커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경찰에 지미가 자신을 미주리 시골의 47번 국도로 데려가 그가 부순 휴대폰의 부품, 장갑, 그리고 파란색 작업복을 길가에 버리라고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테일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미의 끔찍한 고백을 전했다. 그는 1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하고 테레사를 망치로 살해했다고 자랑처럼 떠벌렸다.
그녀는 경찰을 데리고 지미가 작업복을 버린 장소로 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그 작업복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는 희생자 테레사의 드레스에서 발견된 섬유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미와 커티스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렸다. 결국 감형을 조건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커티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자백은 사건의 배후에 있던 악마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커티스는 절친한 친구인 마크가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고 밝혔다. 대가는 10만 달러였다. 커티스에 따르면 마크는 아내 테레사가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죽음을 위장하고 58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커티스는 마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미와 함께 28일 새벽 일찍 집에 들어가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뒤 떠났다가 그날 밤 다시 돌아와 테레사를 기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순간을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무척 놀란 것 같았죠. 저는 그녀가 저를 마크로 착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왜? 라고 물었어요. 테레사의 마지막 말은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절망이 담긴 질문이었을 것이다. 2016년 2월 마침내 마크 시버스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비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재판은 지미 로저스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10월 그는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커티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는 대가로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미와 커티스가 자신들의 범행이 완벽하게 은폐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여정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렌터카의 GPS 시스템,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는 디지털 족적은 수사관들이 두 살인자의 발자취를 범죄 현장에서부터 그들의 집 문 앞까지 추적하고 테레사 살인 음모의 전체 시간표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 검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것은 21세기의 기술이 사건 해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마크 시버스는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그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현재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재심을 요청하는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 행복한 의사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시절 친구와 공모하여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의 탐욕과 위선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은 바로 꺼진 내비게이션 속에 남아있던 차가운 디지털 기록이었다.